첫 번째는 세안인데 요즘에 세안제 종류도 너무 많고 pH 종류도 많아요. 피부의 pH는 약산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산성 세안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피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의외로 안 좋아요. 다음날 피부 다 뒤집어져요. 세균만 녹는 게 아니라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두 번째는 요즘 화장품 시작하면은 종류가 많아요. 기초만 해도 막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원분들은 많이 팔아야겠죠? 이거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세안. 피부 장벽이 깨지기 시작하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냐면은 원장님, 피부가 안 좋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다 똑같진 않은데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도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피부가 안 좋아졌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그때는 안 좋았던 습관이 아니고 뭘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안 좋았었던 거고, 주로 이제 남성분들은 잘 안 바르는 거, 귀찮아서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과유불급,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피부가 안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피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피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피부는 크게 두 층으로 나뉘거든요. 표피가 있고 여기 이제 진피. 그래서 표피도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각질층, 두 번째는 과립층, 그리고 세 번째는 유극층, 마지막은 기저층.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점점 밑에서부터 세포를 분화시켜가지고 각질층으로 올리고 여기서 각질이 탈락하게 되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맨 위에 있는 층이 세포들이 연결해주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피부 장벽이라 불러요. 그래서 피부 장벽에는 표피세포를 연결해주는 데스모좀,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붙어있는 보습인자라고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습제 많이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를 왜 넣냐면은 피부 장벽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습제에 많이 함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 장벽과 유사하니까 우리 피부의 장벽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을 섞는 건데, 결국에는 피부 장벽 해주는 게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분 유지, 그 다음에 외부 인자로부터 방어, 햇빛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미생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먼지가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피부 장벽에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덜 무너뜨리고 잘 보호해주는 게 피부 관리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피부를 망치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세안과 보습,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습관 중에서. 첫 번째는 세안인데 1번 올바른 세안제. 왜냐면 요즘에 세안제 종류도 너무 많고 pH 종류도 많아요. 피부의 pH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염기성으로 이제 세안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산성 세안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피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의외로 안 좋아요. 어떤 게 문제냐면은 염기성으로 갈수록 거품이 잘 나요. 그러니까 약산성으로 갈수록 거품이 안 나요. 세정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꼼꼼하게 뽀드득거리는 느낌의 세안을 좋아해요. 그게 잘 세안됐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약한 세정력으로 뽀드득거리게 세안하려면요, 엄청나게 강한 마찰을 유발을 해야 돼요. 손으로 물리적으로 계속 마찰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질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아까 보습인자 붙어 있다고 했죠? 보습인자가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깨지기 시작하고 보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피부가 너무 약해요, 아토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로 약하게 세안을 한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약하게 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염기성까지는 아니고 중성세제 쓰면 돼요. 왜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나 인식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안을 했을 때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들거나 거품이 잘 안 나면은 세안이 잘 안
안 됐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찝찝한 느낌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보다 중성 정도의 세제를 사용해서 적당한 거품이 나게끔 봐서 적당히 세안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강도로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약하지도 않게 세안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안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세안 시간 중요합니다. 막 1분 세안법, 3분 세안법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 길어요. 세안은 짧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데스모좀이고요. 여기에 이제 각질 세포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닿는 순간 느슨해져 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그러면은 세안을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안을 오래 할수록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느슨해져요.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각질이 더 탈락되기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때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불리죠. 물에 불어가지고 얘가 느슨해지니까 때를 밀었을 때 잘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때밀이 하고 나서 다음날 피부 다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몸 되게 건조해지죠. 뭔가 뻣뻣해지고 당기는 느낌 들죠. 왜냐하면 물에 오래 닿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 세정제도 얼굴에 오래 묻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세정제는 피부에 안 좋습니다. 세정제는 기본적으로 묻혔다 닦아내는 거예요. 오래 묻어 있을수록 세균만 녹는 게 아니라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든 물이든 세수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피부에 안 좋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물리적인 자극도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내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네 번째는 온도. 체온 보통 얘기할 때 36.8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온도가 피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물을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물로 시작을 해서 차가운 물로 끝내라, 모공 청소할 때. 근데 그러면은 우리 피부에 계속 자극을 준 거예요. 뜨거운 물로 자극을 주고 차가운 물도 자극을 줘요.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는 더 피부가 빨리 느슨해지고, 차가운 물이 됐을 때는 피부가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는 탈락하기 쉽다는 거고, 딱딱하다는 거는 깨지기 쉬운 거예요. 둘 다 절대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미지근한 물로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세안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딥 클렌징 같은 거. 이거는 약간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 내구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피부는 4개의 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층에서 여기 위에를 각질 계속 제거하면은 얘를 계속 각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점점 얇아져요. 그리고 여기 각질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부 장벽, 피부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계속 탈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안쪽으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고 나면은 피부 수분 막 건조해지고, 피부 약한 사람들이 각질 제거하면 다음날 뒤집어지고 하게 되는 게 장벽이 계속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세안. 이게 보통 이중세안을 할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얼굴에 기름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이중세안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화장을 한 경우에도 이중세안 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색조가 기준이에요. 파운데이션 정도는 폼 클렌징으로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까지 가볍게 했다 그러면 폼 클렌징으로 지우셔도 돼요. 근데 그 이상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높다는 거는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일 세안제를 썼을 때 사람들이 그 오일에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피부는 화장을 다 지워진 상태고 깨끗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폼을 한 번 더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피부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세안이 된 상태에서 폼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피부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오일 세안제 하나만 써가지고 물로 헹궈서 마무리하거나, 찝찝하다 그러면은 요즘에 뭐가 있냐면은 오일 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일인데 물 묻으면 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오일로 해가지고 화장만 지우고 다 지워졌으면은 샤워기로 물 한 다음에 살짝 문지르면은 폼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헹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세안제로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오일 세안이 왜 안 좋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 보습인자, 세라마이드 같은 거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다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으로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오일 세안을 많이 할수록 그런 보습인자들이 더 많이 쓸려져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오일 세안제는 너무 자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습은 첫 번째 문제는요, 안 바르는 거.
안 바르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안하고 나면은 그 막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내 피부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 절대 안 바르면 안 됩니다. 가끔 피부 예민하다고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보습제 또 중요한 건 과하게 많이 바르는 거. 요즘 종류가 많아요. 화장품 시작하면은 기초만 해도 막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원분들은 많이 팔아야겠죠? 이거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사실 다 우리 피부에 맞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은 다 바른다는 거는 로또 맞을 확률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로또가 피부에 좋은 로또가 아니에요. 피부에 나쁜 로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딱 바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토너 하나, 크림 또는 로션. 크림 또는 로션이라 말씀드린 거는 기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선천적으로 많이 타고나신 분들이 여름에 크림 바르면은 여드름 늘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여름에 좀 가벼운 로션을 발라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제외한 모든 분들은 크림만 바르는 거예요. 하루 1년 내내. 그래야지 피부가 보습이 잘 되고 할 수 있고요. 내가 피부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깨졌어 이미.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하나 정도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재생할 수 있는 앰플 같은 거. 대신 미백이나 주름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앰플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아이크림 바르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바르고 좋은 크림 선택해서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마스크팩. 1일 1팩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분들 중에 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고 마스크팩은 또 왜 이제 비추드리냐면은 보통 마스크팩 하면은 물기가 젖어 있죠. 오래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부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수분 날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영양분을 줄 때 주일에 아니면은 2주에 한 번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가 튼튼한 사람이라면. 근데 피부가 자극이 있다면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장품들은 피부에 별로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 정도 흡수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하면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 좀 더 흡수를 증가시키게 할 수 있는 인자들을 거기에 섞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부를 억지로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거를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1일 1팩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다면은 제 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한정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SNS 유튜버가 될 수 있고 틱톡이 될 수가 있고 X라고 해서 트위터 대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유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야지 더 이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잘 타고났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구도가 높다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은 거죠. 뭘 해도 괜찮거나 촬영 기술이 좋다 보니까 잘 처리된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자극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지 않은 그런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안전한 방법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자극적인 것들 이제 했을 때 되게 좋아질 것 같은 갑작스럽게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은 의외로 본인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피부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네. 아 이제 고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미 망가진 상태라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얼만큼 망가졌냐에 따라 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가 임계치가 있다고 쳤을 때 이때가 내가 최고치예요. 여기서 이제 피부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죠. 이쯤 지났을 때 경고 신호가 와요.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죠. 살짝 이럴 때면 제가 보기에는 습관 정도만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 개선을 하면은 예전만큼 돌릴 수 있고 하는데 2차 경고치가 와요. 여기 이제 거의 바닥났을 때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 습관만으로 고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사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안 좋았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올바른 습관만 갖고 재생할 수 있는 앰플 같은 거 있죠. 하나 추가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피부를 재생해 줄 수 있는 EGF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앰플들. 근데 일반 EGF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리포조마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리포좀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안에 전달하기 조금 더 용이하게 기름막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기름 이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막으로 싸게 되면 조금 더 안으로 흡수가 증가돼요. 물론 100% 다 흡수된다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그래도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리포소마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안에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이거 같잖아요.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물론 100% 다 들어가지 않지만 조금 더 흡수가 잘 돼요. 안전한 방법으로. 이런 성분들이 이제 피부를 재생하는데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EGF가 뭐예요? 에피셀리얼 그로스 팩터예요. 에피셀리얼이 뭐예요? 표피 성장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표피 성장인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각질을 분화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각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각질을 분화하는 거를 증가시키면서 피부 장벽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EGF가 들어가 있는 이제 재생 앰플을 하면은 피부가 손상받는 속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유지되거나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을 찍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이 최악을 찍었을 때는 피부가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절만 되면 뒤집어지고 뭐만 새로 바꾸면 뒤집어지고 여행 가도 뒤집어지고. 왜 여행 가면 왜 뒤집어져요? 물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물 뭐라 불러요? 아리수. 그쵸? 아리수라 부르잖아요. 이거 상품명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아리수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구성하는 안쪽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그 염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리수 전 세계적으로 좋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물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수돗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안에 미네랄을 어떤 걸 넣고 이런 걸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행 가서 물 쓰면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성분들의 변화에도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임계점이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피부 장벽이 깨진 건데 나 여드름 나서 여드름 치료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모공이 너무 넓어가지고 모공 치료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와요. 피부 장벽이 깨져서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원하는 게 뭘까요? 빠른 치료. 특히 레이저 치료. 그런 분들 레이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뒤집어져요. 레이저의 기본적으로 원리가 뭐냐면은 물론 모든 레이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미세한 상처예요.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상처를 피부 안에 줘서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벗어난 사람들 있죠? 뭐 하시는 분들이요? 스스로 재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세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세한 상처가 오히려 안 된다. 레이저 같은 거 받으면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흔히 말하는 장벽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장벽을 재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성분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을 재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리를 받거나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받는 거는 초음파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미세 전류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피부를 약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지는 않는데 좀 더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재생을 해주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분들을 이제 피부 안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주사로 넣거나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넣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연어주사. 연어주사가 뭐냐면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재생주사로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PN이라고 하는 것과 PDR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를 재생해주고 피부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피부 장벽을 치료할 때 좀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엑소존. 유명하죠? 저는 얘를 뭐라 부르면은 2세대 줄기세포라 불러요. 사람들이 이제 줄기세포를 왜 맞아요? 재생하려고 맞잖아요. 근데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게 뭐예요? 엑소좀이에요.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발이 잘 되면은 줄기세포보다 훨씬 용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배양 자체가 아직 불법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바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기암 같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소존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대신 문제는 주사로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피부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엑소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품이 중요해요. 워낙 많거든요. 엑소존 종류가 뭐 30가지, 40가지가 넘는데 솔직히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성분이 재생이 좋았던 것들만 추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엑소존은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공정했고 어디에서부터 추출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엑소좀을 받을 때는 제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피부를 나빠지게 하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혹시나 이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때 피부가 망가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꼭 중단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피부가 너무 많이 깨졌다 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이거 이상이면은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 혹시나 이제 피부 장벽이 깨지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